네, 진영수 후보자님, 네, 먼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123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과제가 국방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려봐. 물어봐. 예, 신뢰받는 군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적, 제도적 통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의 국방의 문민 통제를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의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본부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사안보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실질적인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국은 합참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합참에서도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동참모본부를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후보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의 정상적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것. 둘째, 12.3 불법계엄의 완전한 청산과 세 번째는 국방개혁을 통한 군의 정상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군의 정상적 지휘 통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인 합참 의장님께서는 현역 군인 중에 최고 서열로 전 군을 작전 지휘, 감독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합참 의장님이 이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그 각 군의 10개 작전 사령부를 지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합동부대, 합동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사와 전략사령부가 합참의 지휘체계 아래서 합동작전대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임무 준비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것이 합참의 지휘 통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요. 예,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께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이어서 대답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설 과정을 보면은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하셨고 20일 만에 합참의 드론사 창설 준비단이 구성됐고 4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령 제정이 됐고 그리고 단 8개월 만에 2023년 9월 1일에 드론사가 창설되게 됩니다. 네, 국방혁신 4.0이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3월 3일에 발표했는데 3일 후인 3월 6일에 부랴부랴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에 드론사 창설을 반영하는 촌구까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8개월 만에 급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이 사령관으로 있는 같은 합동부대 전략사령부 있죠. 네,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서는 어쨌건 문재인 정부부터 논의돼서 2년이 넘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창설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드론사는 갑자기 창설됐습니다. 8개월 만에. 자, 드론사가 무엇을 위한 창설인지, 군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창설 과정 자체의 의문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드론사와 각군의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이 드론사와 각군의 드론 부대가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합참의 드론사를 만들려면은 기존의 각군에 있는 드론 부대와는 다른 대체 불가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드론사 창설 당시 그때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서 합참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합동 전장 영역에서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는 최초의 합동 전투 부대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론사가 이 합동 전투 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안보 사항과 역할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사가 전투작전 부대입니까? 정보부대입니까? 전투 작전을 수행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닉 사업을 통해서 획득된 무기 체계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것이 소형 정찰 드론은 지금 드론사에서 주 전력으로 하고 있는 소형 정찰 드론은 목표 지점을 사진 촬영하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합동 전투 부대, 작전사령부의 주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육군의 드론봇 부대와 비교했을 때도 어떠한 작전상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합동부대인 드론사가 각 군의 드론에 대해 작전 지휘를 하거나 운영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합동부대 창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2개 이상의 군으로 같이 통합 지휘 권한을 통해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합동부대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론사의 창설 목적에는 애초에 합동 작전의 의미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육해 공군의 비율이 2대 1대 1로 맞춰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할을 보면은 각 군의 드론 부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많은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론사를 보면은 그 규모가 육군 여단급도 안 되는 부대 규모를 갖고 있고 사령관만 소장 직급으로 되어 있고 단지 사령부 예속 배속된 부대만을 지휘 감독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합동부대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님이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론사의 역할은 아니. 백선희 의원님 이따가 보충질을 좀 하시죠. 예. 저 후보자님, 백선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드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좀 주셨고 이러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드론사 같은 경우는 현대의 전장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성이나 또 설립 배경 또 아까 전략사령부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잠깐 정리되셨으면 국민들한테 말씀을 좀 하시죠. 드론 작전사의 창설은 드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영내 안보 환경 또 상황을 고려해서 창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사의 임무 역할은 아직 거기에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력이 완비되면서 그 임무가 완전성을 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